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4일 오마이뉴스에 청렴도 하위 경찰청 3년간 비위 적발 징계 처분 1390명 이란 제목의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비위 적발 시스템 개선의 목소리가 있다, 이런 취지인데, 이제 좀 읽어보면 첫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에 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청렴도가 최하위권이다. 좀 아이러니하죠. 경찰이 일반 시민의 그 범법행위나 비위 행위를 처벌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일선에 있는 기관인데 정작 자기들 청렴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 근데 이건 일부 얘기일 거예요. 대부분 개선이 많이 돼서 예전보다는 엄청 깨끗해졌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그리고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이제 그 현황을 입수했다, 이런 쭉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징계 수위별로 몇 명 이런 쭉 나오는데, 그 위에서 네 번째 단락에, 그러니까 감찰 징계 고위직 손방망이, 하위직 철방망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네 번째 단락, 그 기사상으로는 한 5번째 줄에 이제 일선 지휘관으로 지구대장 파출소장 경찰서장 과장급 간부인 경찰서 과장급 간부인 경정 총경 이런 징계비를 합쳐도 7.5%에 불과하다는 거죠. 일선 경찰들은 경정 이상 간부들의 감찰 징계 권한을 본청이 행사하고 감찰 부서가 청장과 시도청장 직속으로 운영되면서 입맛에 맞는 감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높은 사람들은 약하게 징계가 이루어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세게 이루어진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원인으로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게, 이런 주장이 있다는 게 뭐냐면, 이제 관리자급 간부에 대해서 비위가 제보되면은 이 하위직 경찰에 비해서 훨씬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방어할 수 있는 사건과 시간과 여건도 많아지면서 결국 고위직일수록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는 주장이다. 이런 면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다른 면을 보는데, 이게 징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징계위원회 구성이 되면 그 대상자, 징계로 처벌받아야 될 그 심의 대상자보다 높은 사람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돼요. 근데 하위직을 징계하기 위해서 엄청 고위직의 간부를 섭외하지 않겠죠. 바로 위에 그 사람보다 약간 선배, 선임 이런 사람들을 징계위원으로 섭외를 해요. 그럼 하위직, 제가 이제 경찰 계급직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위직보다 이제 바로 위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게 높지 않은 거죠. 이 사람들은 징계의 양정 기준이랑 양형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대로 하는 게 기준대로. 그러니까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하위직이 이제 바로 요 사람의 FM대를 하는 게 속된 말로. 그러니까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위직은 이 고위직보다 높은 사람 위원으로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제복 입은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20-30년 고생한 거 고려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양정 기준이라고 하는 거를 약간 재량의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하면 상관없지 않냐, 이런 분위기 유도하면서 결국 이제 가볍게 징계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인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적이 없는데 하여튼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쭉쭉 이렇게 가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중간에 제목에 의무 위반 비위자 4가지 유형으로만 관리. 그래서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오마이뉴스에서, 근데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의무 위반 사유를 내놔라, 이러니까 직무유기, 음주운전, 절도, 성비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고 요구했지만 경찰청은 소분류로 통계를 관리하지 않아서 제공이 불가능하다. 이 거짓말이야, 이런 거. 다 합니다. 경찰 백서나 이런 거 봐도 다 나오고, 아니 할 말로 이제 국회에서 이런 사유별로 나눠서 달라고 하면 바로 주겠죠. 다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이제 적대적이니까 이 기관에서 딱 정보공개 청구는 그 문건에 제목, 토시 한 글자만 달라도 부존재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그러면 다시
그 이의신청하고 뭐 이렇게 거쳐봐야 별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요. 근데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이제 정보공개 청구에 이제 거부를 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행정소송하고 하면 이길 수는 있는데 귀찮은 거죠. 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거기서 이제 많은 건데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뭐 의원실 있잖아요. 국회 그 여의도에 있는 분들 거기 이제 의원이나 보좌관, 비서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우회하면 이런 정도의 자료는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런 거죠. 이게 뭐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이제 감찰 감사 과정에서 인명권자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현재 비위 적발 시스템은 개선돼야 한다.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딱 이제 고위직으로 갈수록 이제 징계위원회 위원을 이제 섭외를 할 때도 고위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명권자 입장에서 면면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에도 이제 관여를 하고 그러면서 야 뭐 그 정도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징계위원회 의사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사실 그거는 인권위 이런 데 가면 그건 당연히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걸 봐주기 위해서 인명권자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인권의 진정도 되고 그렇게 하지만 일선에서는 이제 쉽사리 이제 이런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지휘부가 내부의 공익 제보자와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때 비위가 발붙이지 못하고 조직 문화가 개선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새 이제 모든 기관이 이제 그런 속성이 있는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언론이나 내부 고발이나 뭐 이런 거에 공익 제보나 이런 거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아니 건의를 하면 되지. 왜 그 밖에다가 자꾸 조직 밖에다가 다른 창구를 이용해서 문제 제기를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나한테 이제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란 걸 알아요, 피해자들이. 문제 제기했는데 그때 잘 처리가 되면은 밖에다 의존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사권자나 높으신 분들은 뭐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다.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부에서 자정작용이 잘 일어나면은 밖에 안 쳐다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조차도 피해자들이 나 지금 피해 겪어서 밤잠을 못 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뭐지? 입을 다물라는 건가? 내 입에 재갈을 물린? 이렇게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과도기에 있잖아요. 어느 일정 부분은. 근데 그래서 완전 내부적으로 그 비위 행위나 이런 것들이 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외부에 이제 언론이나 이제 외부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징계위원회 이런 쪽에서도 지금 민원이 제기돼 있다. 피해자가 이제 두 눈이 푸게 뜨고 있다.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 함부로 제19 감사기나 뭐 손방망이 처벌 못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피해자나 피해자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렴도 하위 경찰청, 비단 경찰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복을 입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때 대부분은 이제 열심히 묵묵히 자기 일을 하시죠. 근데 일부 이제 비위를 저지르고 이렇게 하는 분들에 대한 지정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드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